잠깐, 이 질문부터 해볼게요. 당신이 뉴스를 켰을 때 중동에 또 전쟁이 터졌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80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경고가 울립니다. 전 세계 증시는 패닉에 빠지고 한국 원화 환율은 치솟습니다. 주유소 가격표가 바뀌고 장바구니 물가가 오릅니다. 전 세계가 비명을 지르는 이 순간 단 하나의 나라만이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기름값이 오르면 미국도 손해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현의 지식 한 스푼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경제 뉴스를 볼 때마다 느꼈던 그 이상한 감각, 뭔가 이면에 공식이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완벽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은 1971년 8월 15일에 시작됐습니다. 닉슨 미국 대통령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미국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것을 중단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전 세계 경제 지형을 바꿔버렸습니다. 역사는 이걸 닉슨 쇼크라고 부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달러는 금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달러 35장을 들고 미국 정부에 가면 금 1온스를 줬어요. 달러는 그냥 종이가 아니라 금 창고의 영수증 같은 거였습니다. 그게 신뢰의 근거였죠. 그런데 닉슨이 그 연결고리를 잘라버린 겁니다. 달러는 하루아침에 종이가 되었고 달러의 가치는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생각해보세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들은 석유를 팔고 달러를 받아왔어요.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달러의 가치가 폭삭 내려앉은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편의점에서 일을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매달 100만 원을 받는데 갑자기 그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월급이 줄지 않았는데 실제로는 반토막이 난 거예요. 분하죠? 화나죠? 산유국들이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석유를 팔아 똑같이 100달러를 벌었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 생산자로서 아주 단순한 논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진 만큼 기름값을 올리자. 1973년 1차 오일 쇼크가 터졌습니다. 1979년 2차 오일 쇼크가 뒤따랐습니다. 유가는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동차들이 주유소 앞에 줄을 서고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국 가정들은 기름 한 통을 구하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섰습니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미국 워싱턴의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 재앙을 바라보며 전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위기로 볼 게 아니라 기회로 만들 수 없을까? 미국의 깨달음은 아주 간단하지만 천재적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갈구한다면 세상의 모든 석유를 오직 달러로만 살 수 있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아갑니다. 당시 중동 최대의 산유국이자 오페크의 핵심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미국은 역사상 가장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당신 나라를 군사적으로 보호해 드릴게요. 중동에서 당신의 안보를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석유를 팔 때 반드시 달러로만 받아주세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안보와 결제 통화를 교환하는 이 거래, 이것이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탄생입니다. 석유와 달러가 한 몸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당신이 직접 따라와 보세요. 전 세계 모든 나라는 생존을 위해 석유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굴리고 공장을 돌리고 난방을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 석유를 사려면 반드시 달러가 있어야 합니다. 일본도 독일도 한국도 브라질도 달러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자국 통화를 달러로 바꾸고 그 달러로 석유를 구매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달러를 사야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달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겁니다. 달러는 이제 단순한 미국의 화폐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혈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산유국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를 팔아 어마어마한 달러를 축적합니다. 그 돈을 어디에 넣을까요? 가장 안전한 곳에 넣습니다. 바로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이 발행한 국가 채권을 삽니다. 그러면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석유 구매로 전 세계에 뿌려진 달러가 미국 국채라는 통로를 통해 미국 품으로 귀환하는 겁니다. 이 완벽한 삼각형 구조를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전 세계가 달러로 석유를 사고 산유국은 달러를 미국 국채로 바꾸고 미국은 그 돈으로 다시 세계를 운영합니다. 이 무한 루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가 돌아갈수록 미국은 부채를 지면서도 망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그 부채를 사줄 테니까요.
여기서 충격적인 부분이 존재합니다. 미국이 돈이 필요할 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까요? 세금을 더 걷거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냥 달러를 더 찍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그 달러를 흡수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달러를 찍어내면 자국 내에 인플레이션이 폭발하겠지만 미국은 그 인플레이션을 전 세계로 나눠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써야 하니까 전 세계가 그 부담을 조금씩 나눠 가지는 겁니다. 이 특권을 경제학자들은 과도한 특권 (exorbitant privilege)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의 이름이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놀라운 점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시스템의 공식이 너무나 선명하게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닉슨 정부 시절 오일 쇼크가 터지고 달러 시스템이 확립됩니다. 2000년대 부시 행정부 시절 이라크 전쟁이 터지고 유가가 60달러에서 시작해 130달러까지 치솟습니다. 전 세계 달러 수요가 폭발하고 미국 국채 수요가 급증합니다. 이 표를 보이시나요? 중동에 갈등이 생기면 유가가 오릅니다. 유가가 오르면 전 세계는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달러 수요는 달러의 가치를 올립니다. 산유국들은 달러를 모아 미국 국채를 삽니다. 미국은 전쟁 비용과 부채를 세계에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갈 때쯤 유가는 180달러 근처까지 올라 있고 미국은 오히려 달러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뉴스에서는 그냥 유가 급등 전 세계 경제 충격이라고만 보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거대한 엔진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은 유효합니다. 유가가 60달러에서 시작해 130달러, 그리고 180달러를 향해 달려가는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에너지 위기에 몸서리치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서둘러 끝낼 경제적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유가가 오를수록 달러는 강세를 보입니다. 강한 달러는 미국 국채의 매력을 높입니다.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달러 수요를 늘리는 것이 미국의 초기 의도가 아닐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메커니즘은 너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느끼는 그 부담감이 사실은 달러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돌리는 연료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5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이 철옹성 같은 시스템에 최근 들어 조용히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예상하기 힘든 방향에서. 당신도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위안화로 석유 거래를 논의한다는 소식, 러시아가 석유와 가스를 루블화나 위안화로 받기 시작했다는 보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달러를 우회하는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달러 외 통화로 석유 결제를 검토한다는 발표. 이 움직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50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석유는 반드시 달러로만 일하는 불문율이 지금 조금씩, 아주 조금씩 벽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균열이 진짜 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출 능력이 약해지고 미국의 무한 부채 능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50년간 유지되어 온 세계 경제 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이게도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스템 자체입니다. 유가가 너무 올라 산유국들이 과도한 달러를 쌓게 되면 그들은 달러 말고 다른 안전자산을 원하기 시작합니다.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정확히 그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1971년 닉슨 쇼크로 달러가 금과 분리되면서 산유국들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들은 오일 쇼크로 방역했고 의도치 않게 전 세계 달러 수요를 폭발시켰습니다. 미국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 사우디아라비아와 안보 결제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석유는 반드시 달러로만, 이 한 문장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만들었고 전 세계에 부는 달러라는 파이프를 통해 미국으로 흘러드는 완벽한 루프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파이프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당신이 뉴스에서 중동 위기로 유가 급등이라는 헤드라인을 다음에 보게 될 때 이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읽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 뒤에서 조용히 강세를 보이는 달러를, 그리고 그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산유국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세상의 모든 위기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식 한 스푼 이영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